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경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방역과 학업 간의 균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K걸스데이 행사는 이제 새로운 언택트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특별한 산업 현장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산업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 기업인, 여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되는 2020 언택트 K걸스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알만의 베이지 한알만의 김순희입니다. 네, 오늘은 샘표 우리 발효 연구 중심에 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곳인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은 샘표의 70년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놓은 곳이고요. 샘표에 오셨으니까 샘표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46년에 창립을 했고요. 처음 창립했을 때 당시만 해도 해방 이듬해였고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장을 담궈 먹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장을 사고 파는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샘표가 장을 처음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었었고 1959년이 되면은 상동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효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샘표 CM송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 40, 50대 정도 되시면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이런 샘표의 그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이제 산뜻한 봄나물이 생각나네요. 식품으로서 CM송을 처음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한 60년대, 70년대가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화가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슈퍼에서 간장을 사 먹는 시대가 됩니다. 80년대에 들어오면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천 공장을 새롭게 만들고 다양한 간장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0년대가 오면 저염 간장이라고 염도를 좀 낮춰서 덜 짜게 먹을 수 있는 간장이라든지 국시장국처럼 국수를 빨리 끓여 먹을 수 있는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가면서는 샘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 제품이 바로 조선간장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콩, 소금, 물로만 만든 우리 정통의 한식간장은 사실 슈퍼나 마트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콩, 소금, 물로만 장을 담근 거를 산업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조선간장으로 복원이 됩니다. 이 간장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선간장을 개발했기 때문에 2010년에 요리 에센스 연두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두는 뭐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연두해요 요리할 땐 모두 연두해요. 어떤 서구식 생활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연두 자체가 색도 굉장히 마일드하고 냄새도 조금 적게 나고 하면서 서양의 파스타나 스테이크나 샐러드에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연두를 가지고 해외 요리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우리 맛이 어떻게 보면 쉽고 맛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발효 연구중심, 우리맛 연구중심 이렇게 R&D 센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본사 1층에서는 우리맛 연구를 볼 수 있는 고객들이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하고 해보실 수 있는 우리맛 공간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샘표의 R&D 센터를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발효 연구 중심을 소개시켜드릴 연구기획팀의 강종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그 회사의 그 공간이라는 건 결국엔 그 회사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도 회사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공간 안에 녹여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에요. 저희 회사의 비전이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연구소는 아트 갤러리 형식처럼 이런 공간에 외적인 요소들을 꾸며놨고요.
각각의 공간들은 그 안에서 연구원들이 업무를 즐겁고 재미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우리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은 크게 공간에는 세 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길 갤러리, 하나는 유물 갤러리, 하나는 룸 갤러리라는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우선 1층에는 유물 갤러리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외주를 막 발효시킨 틀, 이 틀인데 스피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소리, 뭐 바람소리, 종소리 이러한 것들이 들리는데요. 발효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되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틀어줘요. 연구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거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재창조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선대 회장님께서 템표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보관해서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예전에. 그때 공장에 있는 저의 굴뚝, 템표식품 굴뚝이 상당히 크고 높았다고 합니다. 식품회사답지 않게. 이 굴뚝을 3등분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하나의 그 화분으로서 조형물로 탄생을 한 건데요. 그 샘표의 모든 역사가 담긴 틀, 화분 안에서 연구소라는 건 새롭게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공간, 새로운 재창조를 시키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어놨죠. 아프네요. 3층에 있는 공연 공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룸 갤러리라는 건 회의를 할 때는 회의실, 내가 혼자 몰입하면서 업무를 집중하고 싶을 땐 독서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각각의 공간에는 이렇게 들어가기 입구에 네이밍과 작가님의 성함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첫 번째는 여기는 아파트먼트 301이라는 공간이고요. 이 아파트먼트 301은 그 작가님이 어떻게 하면 진짜 일을 재밌게 할까? 자기가 일을 가장 집중 있게 재밌게 하고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자기의 작가실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3층의 1호였대요. 그래서 그 이름 네임이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도 동일하게 레플리카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책상도 이게 천장에 달려있어요. 이 작가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회의 길게 해봤자 답 없어. 회의는 짧고 명확하게 그 시간 안에만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를 해서 오래 회의를 못 하시게끔 천장에 이렇게 달아요. 여기는 합방이라는 공간이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을 합쳐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 합방이라는 걸 담았고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도로의 모형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 목적지를 정해서 운전하면서 길을 가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직원들이 생각을 서로 합쳐라는 의미로 담아놓은 공간이고요. 근데 여기는 풀, 수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수영장처럼 시원한 이렇게 효과를 주고자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또 풀이 아이디어 풀,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공간,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여름에 가장 많이 직원들이 선호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여기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룸입니다. 운동장, 축구장이잖아요. 자, 공간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 축구장의 모습을 띄어갖고 안무적인 거에서는 그렇게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조금 더 협업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중석이잖아요. 화상 미팅 할 때 딱. 맞아요. 맞아요. 바로 맞아요. 화상회의 할 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직원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해놨죠. 여기는 이제 산책 룸이고 가장 좀 뭔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뭔가 조금 힐링이 되는 느낌들, 그렇죠? 그런 공간에 의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인견에다가 제주도 사령니스트를 앞뒤로 그려놔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회의라는 목적보다는 가장 직원들이 혼자 집중하면 일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여기를 먼저 써요. 그 의도로서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 공간이 윗밭이에요. 딱 드러나는 의도가 윗밭. 와. 위에 밭이 있죠. 그래서 윗밭. 자, 위에 밭이 있다는 의미도 있고 윗밭, 윗필드, 재치 있는 생각을 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책상을 거울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과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다르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맞아야 한다.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거울로 만들어놔서 구도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연구동으로 이제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구복을 하나씩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연구실 예, 연구동 들어갈 때만 입어주시면 돼요. 연구 짭밥 4년. 5년. 자, 이제 저희 연구동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3층에 있는 바이오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간을 볼 거고요. 여기서 저 끝까지 하나의 그 병풍, 화폭처럼 쭉 이어지게끔 만들어 놨고요. 발효라는 게 이 작가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이뤄내는 그 결실이라고 생각을 의인화시키셨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 칸막이 많이 있잖아요. 이 칸막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연구라는 건 프로젝트 그룹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그 프로젝트 멤버들끼리 서로 오늘 앉아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인의 자리라는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마지막 2층에 있는 연구동으로 아까 3층하고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맛을 연구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 감성적인 생각들 이렇게 위해서 색감을 많이 입혀놨어요. 항상 연구원들은 약간 내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가운데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팀장님이 이렇게 있고 팀원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앉아서 한 명만 보는 거 있잖아요. 팀원들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업무의 환경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될 거고요. 이제 저기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에 관련된 실험, 연구를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 연구개발 1팀의 백은종 연구원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생표 우리바로 연구 중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백은종이라고 해요. 저랑은 이제 발효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액체 배양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액체 배양실이라는 곳은 호모라든지 박테리아를 좋은 환경 조건을 컨트롤해서 이제 대량으로 배양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혹시 발효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맥주, 아 맞아요, 맥주. 간장, 간장, 맞아요. 간장. 된장, 맞아요. sugar fermentation.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발효인데, 발효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원료로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큰 분자의 물질을 작은 분자로 이렇게 쪼개주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맛도 나고 향도 나고 이렇게 하는 물질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효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짠맛, 짠맛. 네. 그리고 감칠맛. 감칠맛. 간장 하면은 짠맛 나는 소금물에 이제 감칠맛과 깊은 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간을 맞춰주지만 요리에 깊은 맛을 좀 더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간장은 원재료가 콩, 물, 소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이 콩을 잘 삶아서 사각형으로 성형을 한 다음에 따뜻한 곳에다가 잘 이제 말려두고 거기에 지푸라기를 싸가지고 같이 이렇게 놔뒀는데요. 온도가 따뜻하게 되면 거기에 이 콩을 좋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여기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펴 있잖아요. 이게 곰팡이고,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는 내주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항아리에서 오랜 시간 이제 숙성하고 발효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1개월 간장 숙성물, 3개월, 6개월, 5년. 어때요? 색깔이 다 진해지네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죠? 네. 자세하게 보면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발효하면 어때요? 없죠? 덩어리가 없잖아요.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네. 달콤한 향이 나요. 네, 약간 달달한 향 나고 네네. 약간 상큼한 네. 향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제 5년 된 간장을 5년 간장. 네, 볼게요. 오, 간장. 간장 좀 더 깊고 구수한 향이 나고 색도 진해졌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콩에 있는 것은 단백질 분자로 아주 매우 고분자로 되어 있어요. 보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작게 이렇게 다 개별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뭉쳐져 있는 형태여서 우리 혀 끝에 닿았을 때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게 분해가 돼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형태로 쪼개지게 되면 우리가 혀 끝에서 맛을 느낄 수 있고 향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분자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은 콩 단백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쪼개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돼서 장시간 동안 만들어진 게 이제 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장시간 5년 동안 발효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표는 70여 년 동안 장류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정말 좋은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미생물들을 분리를 하고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간장에 주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그 균을 적중해서 발효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균들을 잘 컨트롤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온도 조건을 컨트롤을 해서 미생물을 대량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발효를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면 돼요. 좋은 미생물을 선별해서 잘 이제 배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료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주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샘표만의 특허받은 미생물 발효 공정 기술이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샘표를 먹어 살리는. 이게 뭐냐면 콩알 하나하나에 바실러스와 곰팡이들을 접종해서 잘 자라게 해서 얘네 하나하나가 메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콩알 메주.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사실 이게 대량으로 생산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맑은 조선 간장을 이제 조선 간장을 보관했다는데 샘표 기술이 들어간 거에 의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진부한 게 뭐냐면 연두가 바로 더 진부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간장 같은 경우에는 한식 요리에는 많이 쓰이는데 그죠. 다른 요리에는 잘 못 쓰잖아요. 콩향도 강하고 색도 진하고. 근데 맞아요. 이 연두는 색이 거의 요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풍향도 약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간장에서 잘 분리한 유산균이나 호모들을 이용해서 저온과 저염에서 발효를 하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풍량은 조금 낮추고 깊은 맛, 그러니까 아미노산 펩타이드는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연두라고 부르죠. 네, 기술 집약체. 사실 맛, 향뿐만이 아니라 발효를 통해서 기능성 물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샘표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고 전통 장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발효 연구 중심이 어떤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맛 연구 중심에 가가지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체험할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